야인시대 122화 김주열 시신 발견.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다. 고대생 습격 사건. 윤호TV. 주열아, 주열아. 어머니의 절규가 마산 앞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실종 27일 만에 발견된 아들. 그의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깡패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4.19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122화 역사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윤호TV입니다. 1960년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부 김기돈이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홍합 조업을 하려는 것이었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가 찰랑거리며 배를 흔들었죠. 오늘은 홍합이 많이 잡히려나. 어부가 중얼거리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게 뭐야? 어부가 눈을 비볐습니다. 부두에서 200m쯤 떨어진 곳. 바다 위에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다. 시체야. 어부가 소리쳤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은 부풀어 있었지만 바닷물이 차가워서 부패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3월의 바닷물은 아직 차가웠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세상에, 눈에 뭐가 박혀 있어? 어부가 경악했습니다. 학생의 왼쪽 눈에서 뒷머리까지 쇠붙이가 관통해 있었습니다. 길이 20cm, 직경 5cm, 알루미늄으로 된 포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루탄이었습니다. 경찰이 쏜 고성능 최루탄. 벽을 뚫고 들어가도록 설계된 대무장폭도용 최루탄이었죠. 그것이 학생의 눈을 관통해서 머리를 뚫은 것이었습니다. 어부가 시신을 배에 실었습니다. 부두로 돌아왔죠. 시체가 발견됐다. 학생이야.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주열이다. 김주열이 발견됐다. 그 실종된 학생? 경찰이 눈에 최루탄을 박아 죽였다. 마산 시민들이 부두로 달려왔습니다. 시신을 보고 경악했죠. 세상에, 이럴 수가. 17살 학생을 이렇게 죽여? 김주열, 전라북도 남원 출신. 금지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상업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형을 따라 마산에 와서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3월 15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김주열도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경찰이 쏜 최루탄이 그의 눈을 관통했습니다. 김주열은 즉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시신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진 것이죠. 그러나 27일 만에 밧줄이 풀리면서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머니 권찬주 여사. 27일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산 거리마다 주열이를 찾습니다. 하고 외쳤죠. 경찰서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야당 조사단에게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다니. 주열아, 주열아. 어머니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권찬주 여사가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죠.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경찰이 학생을 죽여서 바다에 버렸다. 살인자들을 처벌하라.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라. 김주열의 시신이 도립병원에 안치됐습니다. 시민들이 병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점심때쯤에는 수천 명이 됐죠. 그리고 오후가 되자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오후 6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2차 마산의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정선거 타도하라. 이승만 하야하라. 김주열을 살려내라. 시위대가 마산경찰서로 몰려갔습니다. 성난 시민들이 경찰서 무기고 문을 부쉈습니다. 수류탄까지 탈취해서 경찰서에 던졌죠. 파출소들이 파괴됐습니다.
자유당 의원의 집과 공장도 불탔습니다. 마산 전체가 분노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서울. 김두한이 마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됐다고. 김두한이 신문을 읽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17살 학생을 눈에 최루탄을 박아 죽여? 예, 형님. 경찰이 시신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김영태가 보고했습니다. 27일 만에 밧줄이 풀리면서 시신이 떠올랐다고요. 김두한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김두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7살이면 내 아들뻘이야. 그 나이에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가 김두한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끝났어. 반드시 끝내야 해. 동대문. 이마수가 유지광을 불렀습니다. 유지광. 이마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산 상황이 심각하다.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유지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주열 시신 발견 이후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야. 이마수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죠. 서울 대학생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특히 고려대가. 고려대요? 그래. 고려대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 유지광이 긴장했습니다. 고려대. 서울의 명문대학. 그곳 학생들이 움직이면 다른 대학들도 따라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이마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막아야 해. 막는다고요? 시위가 서울까지 번지면 자유당은 끝이야. 이마수가 유지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유당이 끝나면 우리도 끝이야. 알겠어? 고대생들을 막아. 시위 후에 귀교할 때 습격해. 유지광이 침묵했습니다. 학생들을 습격하라고. 유지광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가담한 것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투표함을 미리 채우고 완장부대를 동원하고 그것만으로도 양심이 찔렸는데 이제는 학생들까지 습격하라니. 형님, 학생들을요? 뭐가 문제야? 이마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데? 부정선거에 가담하고 야당 인사들 협박하고. 그건 그렇지만 학생이든 뭐든 자유당을 지키는 게 우리 일이야. 그래야 우리도 살아. 이마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해. 반공청년단 동원하고. 유지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그의 도리였습니다. 설령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오야붕을 모시는 자의 숙명이었죠. 하지만 유지광은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아침부터 교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을 비우고 운동장으로 모여들었죠. 3천여 명. 고려대 전체 학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4.18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학생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산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와!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경찰의 학원 출입 금지를 요구한다. 옳소! 부정선거 무효를 선언한다. 만세! 만세! 민주주의 만세! 학생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젊음의 열정이 타올랐죠. 그들은 학교를 나서 시내로 향했습니다. 대열을 지어 행진했죠.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부정선거 규탄하라. 이승만 하야하라. 김주열을 살려내라.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연좌 시위를 벌였죠. 시민들이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학생들 용감하다. 우리도 함께하자. 민주주의 만세.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경찰도 자제하는 분위기였죠. 마산 사태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오후 6시경 학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위를 했으니 지쳐 있었죠. 대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계천 사가
천일백화점 앞.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 갑자기 트럭들이 나타났습니다. 3대, 4대. 트럭이 학생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왜 막아? 학생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순간 트럭에서 사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00여 명.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었습니다.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죠. 몽둥이, 칼, 쇠사슬까지 완전히 무장한 깡패들이었습니다. 저놈들이다. 빨갱이 학생들. 사내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빨갱이? 학생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왜 빨갱이야? 닥쳐. 때려. 사내들이 학생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뭐야? 누구야?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때려. 다 때려 죽여. 강목이 휘둘러졌습니다. 퍽, 퍽. 학생들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쇠파이프가 휙휙 날아왔습니다. 으악! 살려줘! 학생들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얼굴이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귀교하던 고대생들이 깡패들에게 습격당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맨손이었습니다. 책가방밖에 없었죠. 무장한 깡패들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 도망쳐! 학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깡패들은 도망치는 학생들까지 쫓아가서 때렸습니다. 유지광이 트럭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반공청년단이었습니다. 임화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죠. 더 때려! 다 쓰러뜨려! 유지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때리고 있어. 유지광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협객의 도리인가? 습격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깡패들은 트럭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도주한 것이죠. 거리에는 피 흘리는 학생들이 남았습니다.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중상자도 많았죠.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학생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고대생들이 깡패한테 습격당했다. 정치 깡패들이 학생들을 때렸다. 자유당이 깡패를 동원해서 학생들을 습격했다. 서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깡패들이 학생을 때려 평화롭게 시위하던 학생들을, 자유당 앞잡이들이 학생들을 습격했다. 대학생들이 분노했습니다. 내일 총 걸기하자. 전 대학이 거리로 나가자. 4.19 총걸기. 다음 날 4월 19일 아침부터 서울이 들끓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대학생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건국대, 모든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경무대로 향했습니다. 대열이 끝이 보이지 않았죠. 이승만 하야하라. 살인 정권 타도하라. 민주주의 만세. 김주열을 살려내라. 함성이 서울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합류했습니다. 시민들도 함께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4.19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무대 앞, 대통령 관저 앞,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만 명, 3만 명, 수만 명이었습니다. 이승만 나와라. 하야하라. 하야하라.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쳤죠.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해산하라. 해산하라. 그러나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전진했죠. 물러서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지켜라. 경찰과 학생들이 충돌했습니다. 곤봉이 휘둘러지고 돌이 날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학생들에게 발포한 것이었습니다. 실탄이었습니다. 으악! 학생들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젊은 피가 경무대 앞 아스팔트를 적셨습니다. 사람이 죽었어.
경찰이 총을 쐈어. 그러나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전진했죠. 죽어도 물러서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지켜라. 우리가 죽으면 뒤에서 따라오는 후배들이 있다. 이날 하루에만 186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에서만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더 많았죠. 수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도 합류했습니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죽이지 마라. 이승만 물러가라. 온 서울이 들끓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경무대, 이승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야하라, 하야하라. 뭐야? 저 소리가? 이승만이 중얼거렸습니다. 각하, 시위대가 경무대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시위대? 학생들인가? 학생들과 시민들입니다. 수만 명입니다. 이승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85세의 노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12년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민심이 얼마나 떠났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공산당이 배후에 있는 거 아냐? 이승만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각하. 순수한 학생 시위입니다. 그럼 왜 날 하야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승만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교도소, 이화룡의 감방. 이화룡이 감방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넣어준 신문을 읽었죠. 4.19 혁명이 일어났다고. 이화룡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 형님. 학생들이 경무대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정팔이 말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전국에서. 경찰이 발표했다면서? 예. 사상자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186명이 죽었다고요. 이화룡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86명.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만 학생들이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정팔이 덧붙였습니다.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이화룡이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형님? 시라소니 형님 말씀이 맞았어. 이화룡이 창살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자유의 하늘. 자유당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잖아. 언젠가 무너진다고. 그 말씀이 맞았군요. 이제 이승만도 끝이야. 자유당도 끝이고. 이화룡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정재 놈들도? 당연하지. 이화룡이 정파를 바라봤습니다. 이정재, 임화수, 유직광. 그놈들이 부정선거에 가담하고 학생들을 습격했어. 고대생 습격 사건 말입니까? 그래. 평화롭게 시위하던 학생들을 깡패들이 습격했어. 이화룡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그놈들의 무덤이 될 거야. 학생들을 건드린 건 큰 실수였어. 형님,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화룡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충정로 도끼 사건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지? 경찰까지 동원해서. 예, 형님. 이제 그놈들이 함정에 빠질 차례야. 역사라는 함정에. 이화룡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돼. 살아남으면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죠.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85세 노인의 마지막 성명.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12년 독재가 끝난 것입니다.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이승만이 물러났다. 민주주의의 만세! 그리고 이기붕 일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들 이강석이 권총으로 가족을 쏘고 자살한 것이죠. 경무대에서 일가족이 죽었습니다. 권력의 허무한 끝이었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정재, 임화수, 유직광. 그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혁명재판, 부정선거와 고대생 습격 사건의 죄.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야인시대 122화 어떠셨나요? 김주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17살 학생을 죽여서 바다에 버리다니. 분노한 마산 시민들. 3만 명이 거리로. 제2차 마산 의거. 4월 18일 고대생 습격 사건. 유지광이 지휘하는 반공청년단. 학생들에게 강목을 휘두르다. 더 때려. 다 쓰러뜨려. 그러나 학생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4월 19일 4.19 혁명. 경무대로 몰려가는 수만 명의 학생들. 경찰 발포. 186명 사망. 그러나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 하야. 자유당 정권 붕괴. 이제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의 차례입니다. 역사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윤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